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기쁜 소식 한 가지로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땅에 최소한의 사법적인 정의가 살아남아 있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쁜 소식 한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압도적인 승리다. 절대적인 과반수 이상이 수사가 중단돼야 되고 기소 또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것인데,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희한하게도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정작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여당 쪽에서 자신들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도 열었었습니다. 사과의 내용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법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죠. 검찰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기업의 논리에 의한 것이지 승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승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회계 전문가들은 여기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냐, 검찰 쪽에서 조금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죠. 삼성바이오와 물산 합병 두 건이 다 승계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한마디로 그거는 오해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는 IFRS 회계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다, 이렇게 이제 지적했죠. 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검찰이 너무 과하게 삼성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과장이 아닌 것이 실제로 언론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과잉 표적 수사 논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사가 지금 진행된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검찰 수사가 2018년도 말에 시작이 돼서 2020년 6월까지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삼성 수뇌부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 현직 고위 임원들만 100여 명 가까이가 불려갔고, 소환 횟수만 하더라도 1000여 회 가까이 됩니다. 한 회사를 상대로 해서 검찰이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수백 명의 임원들을 1000여 회 가까이 소환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도 수십 차례 거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 그것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표적 수사다,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 의해서 판단해달라라는 취지로 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검찰 수사심의위, 그것을 소집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죠. 그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검찰만 가지고서는 객관성이 확보가 될 수가 없다.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외부 전문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사심의위를 통해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수사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누가 주장을 해왔던 겁니까? 바로 여당 쪽에서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100분 토론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수사심의회를 신청한 것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벌고 여론전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 따라가지고 뭔가 자신들과 맞는 결과가 나오면 요렇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즉 자신의 이점에 의해 가지고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들이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괜찮은 것이고 입맛에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들이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게 허구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추미애 장관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검찰에 대해 가지고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언급을 했던 게 바로 뭡니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수사자문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적 장치 외에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팀과 기소팀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그 두 가지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전문수사자문단은 지금 누가 신청했습니까? 채널A 기자가 신청을 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 누가 신청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들과 지금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거를 사용을 하니까 갑자기 입장이 휙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했던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재용 봐주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디 뭐 민주당만 그렇겠습니까? 민주당이 뭐 저런 식의 지금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확 그냥 입장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수사심의위의 문제점을 지금 막 지적하기 시작했죠. 명단은 공개 안 하냐? 뭐 이런 기사를 지금 썼습니다. 내용을 보시니까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원들에 대한 로비 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여론의 감시를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비밀주의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결정이 나오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런 기사를 쓰면서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라는 게 너무 지금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문장 자체가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그 수단으로서 수사심의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비밀주의 아니에요? 그 비밀주의가 있어야지 여론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어떤 그 압박으로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야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자신들이 맞지 않는 어떤 결과를 내놓으니까 그 비밀주의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금 논지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마이뉴스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국민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밝혀진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춰 납득 불가능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교수님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 비밀주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교수님한테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 얘기를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언급할 때도 저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증거가 지금 막 다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회계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저 교수님의 얘기도 그렇게 제가 신빙성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배경을 조금 찾아보니까 오잉? 어떻게 된 것인지 이분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었네요. 박선아 교수는 또 경실련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사에서 두 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즉 경실련의 국장인 권오인 씨를 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지금 편향이 됐다. 이것도 아니고 비밀주의가 있기 때문에 편향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기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저런 식으로 인용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기사의 신빙성에 대해 가지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수사 자문단에 대해서도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채널A랑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 가지고 채널A 기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사가 다음과 같이 나와요. 전문자문단 꼼수로 장관 개입 불러온 검찰총장,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저게 무슨 꼼수입니까? 저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두 가지 도구 중에 한 가지,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둘 중에 한 가지를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썼더니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꼼수다, 무슨 뭐 또 시간 벌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정의를 위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전혀 저거를 신청하는 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지정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글쎄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정의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입장이 지금 지배적인데요. 권고이기는 하나 심의의 결론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 검찰이 곧바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심의의 결론을 존중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라는 식의 논리는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위원들을 설득할 증거가 딱 떨어지게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글쎄요, 한시름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로 인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